몇 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이 지독하게 안 빠지는 체질이라서 그런 걸까요? 실상을 따져보면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제대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남이 성공했다는 다이어트,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다이어트 지식을 쌓아가며 내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각종 다이어트 정보들로 인해 머리는 방대해졌지만 줏대는 없습니다.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독서실에 가서 엎드려 자고 스마트폰하고 같이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과 수다 떨고 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다이어트가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를 왜 해야 하는지, 다이어트를 통해 뭘 얻고 싶은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살은 빼고 싶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과 노력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딱히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지금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삶이 그럭저럭 편하고 지낼만 한 거죠. 이런 경우 차라리 다이어트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사실 만성 다이어터는 매우 위험합니다. 성과 없는 다이어트가 길어질수록 자신을 늘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삶에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자기가 규정한 이미지대로 삶이 사라지니까요. 그러니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다이어트 이유와 목표를 찾고 적어봐야 합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자신의 인생에서 다이어트가 진짜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성 다이어터라는 딱지를 뗄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수많은 핑계도 대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이어트를 왜 하려고 하나요? 날씬해지고 싶어서? 그러면 왜 날씬해지고 싶나요? 날씬해져서 예쁜 옷을 입으면요? 지금도 예쁜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인정받고 싶다고요? 과연 살이 빠지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삶에서 해결해야 하는 다른 문제를 살쪄서라는 핑계로 둘러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여러 번 물으며 파고 들어가다 보면 진짜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수년 동안 다이어트 요요를 반복해오던 어느 날 그냥 다이어트를 당연히 해야 하니까 라는 막연한 의무감을 제쳐두고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숙고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자유롭고 편한 삶을 살고 싶다. 뭔가 엉망이 된 내 삶의 균형을 찾고 싶다. 내 자신과 내 삶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다. 라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다이어트 이유. 첫째, 원치 않는 불편한 시선에서 자유롭기. 혹시 모를 타인의 시선에 불안해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었어요. 살찐 내가 주목받는다는 착각을 했었거든요. 스스로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둘째, 활력 있고 건강한 상태 유지하기. 밤늦게 야식을 먹어서 아침마다 얼굴이 부어있고 컨디션은 엉망이고 자주 피곤하고 툭하면 감기에 걸리고 이런 삶이 정말 불편했어요. 무거운 피로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셋째, 내가 입고 싶은 옷이나 사이즈를 마음대로 선택하기. 어느 날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는데 점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손님은 S 안 맞아요. L 사이즈는 저쪽에 있어요, 저쪽.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옷가게를 뛰쳐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옷을 살 때 사이즈든 뭐든 걸리적거리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넷째, 나를 올바른 방식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식습관이 뭔가 나를 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섯째, 음식과 싸우는 건 멈추기. 특정 음식 앞에서 식욕이 주체가 되지 않는 나를 보며 무기력했어요. 어떤 음식이든 배고플 때 적당히 먹고 배부르면 멈출 수 있는 본능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앞으로의 내 삶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그 순간 기분 좋은 것. 그냥 딱히 애쓰지 않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은 아주 일시적이고 이 일시적인 감정을 느낀 이후에는 더 큰 불만족과 불행이 다가오는 특징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내 미래는 더 암울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다이어트 이유를 진심으로 적어보니 마음이 동했고 결국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만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인데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목표를 3가지 항목으로 적는 것입니다. 원하는 외형, 식습관, 마인드에 관한 목표를 현재형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 방식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와 다이어트 1:1 코칭을 하는 회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예시는 실제로 회원님들이 적으신 목표입니다. 첫 번째 외형 항목에는 구체적으로 원하는 체중과 신체 상태를 적어줍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식습관, 세 번째로 원하는 마인드를 현재형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외형, 나는 164cm에 52kg, 군살없고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 식습관, 나는 음식을 즐겁고 감사하게 먹으며 음식을 절제할 줄 안다. 마인드, 나는 타인과 비교하지 않으며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다이어트 이유와 목표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3가지 목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리내서 읽거나 적어보는 겁니다. 하루 1분에서 3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렇게 쓰거나 읽을 때 내가 마치 그러한 상태인 것처럼 좋은 기분을 느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목적지가 없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목적지를 정해둔다면, 그리고 목적지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중간에 길을 헤매는 변수가 생기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이유와 목표가 분명하고 그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면 그 생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를 읽으면서 현재 자신의 상태와 이상적인 모습이 아주 다르다고 느껴져서 기분이 불쾌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언급했던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이미지 때문입니다. 셀프 이미지라고도 하죠. 그동안 수없이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다이어트 경험, 과식과 폭식을 하며 식욕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었던 무수한 사건들로 인해 나는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사람, 의지력이 약한 사람, 식탐이 많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프레임에 갇히면 자신이 규정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불편감이 느껴지고요. 혹시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 들어보셨나요? 코끼리가 어렸을 때 다리를 말뚝에 묶어놓는 거예요. 처음에 새끼 코끼리는 끈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봅니다. 그런데 안간힘을 써도 끈을 끊을 수 없고 말뚝 주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끈을 끊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코끼리가 성장한 뒤 나무 기둥도 뽑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이미 정해버렸기 때문에 말뚝에 묶인 끈을 끊어볼 시도조차 해보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은 말뚝과 같이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매번 실패했거나 시도해도 요요가 왔던 본질적인 이유는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셀프 이미지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셀프 이미지를 바꾸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나는 깔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리와 청소를 잘할 테고, 나는 식탐이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먹겠죠. 하지만 셀프 이미지는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만의 다이어트 이유를 찾고 목표 3가지를 매일 쓰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셀프 이미지를 더 쉽게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개해드릴게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을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과거는 곧 현재,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만들어지니까요. 지금부터 원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인 I Feel Pretty를 보시면 셀프 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해 단박에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화에서 나왔던 주인공의 연설로 마무리할게요. 어린 소녀일 땐 세상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치죠. 배가 나오든 춤을 추든 놀든 엉덩이가 팬티를 먹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의심하게 돼요. 누군가 중요한 것들을 규정해주고 그 울타리에서 자라죠. 그리고 수도 없이 자신을 의심하다가 결국은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려요. 갖고 있던 자존감과 믿음까지. 그런 모든 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보다 강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외모를 따지지 않았다면, 혹은 목소리를 따지지 않았다면, 그 소녀가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면, 누군가 우리에게 부족하다면서 마르거나 예쁘다고 하지 않을 때 우리가 현명하게 난 그것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왜냐면 나란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이게 나예요. 나로 사는 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절 믿으세요. 우린 아름다워요. 다양한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이어트 말고 리버트 하세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